안녕 아이들. 자, 오늘은 교과서 192쪽부터 있는 3-3-3 항일 민족 협동 전선의 형성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1920년대 국내 민족 사회 운동과 같은 시기에,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일어났던 운동들인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민족 협동 이라는 부분에 맞춰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 단원과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먼저 얘기하고 시작한다면 오늘 배울 내용의 주제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60만세 운동이라는 사건이 하나 있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라는 사건이 있고, 두 번째 사건이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특징은 60만세 운동이 계기가 돼서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신간의 여러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활동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는 건데,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로 이 두 가지 사건과 하나의 단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60만세 운동, 민족 단결의 토대를 만들다를 보겠습니다. 자, 60만세 운동이 일어났는데, 우리 보통 60만세 운동은 무엇과 헷갈리기가 쉽냐면 1919년에 일어났던 3.1 운동과 헷갈리기가 좀 쉬워요. 60만세 운동은 일단 일어난 시기는 1926년이고요. 일어나게 됐던 배경은 순종의 사망입니다. 그러면 3.1 운동과 차이점이 고종의 사망, 순종의 사망을 계기로 배경이 되었다라는 점이 3.1 운동과 60만세 운동의 중요한 특징이 되겠죠. 또 하나의 배경은 청년 학생 운동이 활성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920년대에 활성화됐던,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청년 단체나 학생 운동도 같이 연결해 볼 수 있는데, 자, 일어나게 된 계기는 이제 순종이 사망을 했습니다. 순종은 조선의 마지막,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고, 왕맥을 잇던 사람이 마지막 죽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무언가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표적인 단체가 천도교. 천도교 하면 3.1 운동을 시작했던 그 단체잖아요. 천도교와 조선공산당, 사회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단체였던 조선공산당이 학생들과 함께 다시 한번 3.1 운동과 같은 사건을 일으켜보자라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919년 3월 1일 날 일어났던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만세 시위 운동을 다시 한번 모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제가 1925년부터 치안유지법이라는 거 만들었고, 아주 물샐 틈 없이 조선공산당 세력이나 천도교 세력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0만세 운동이 시작도 하기도 전에 조선공산당의 간부와 천도교의 지도층들이 발각이 돼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60만세 운동을 할 수 없게 돼요. 이탈을 하게 된 거죠. 억지로 빠져나가게 된 거죠. 결국 60만세 운동은 천도교 세력과 조선공산당과 학생이 함께 모의했지만, 실제로 만세 시위는 누가 일으키냐면 학생단체를 중심으로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순종 장례식 때 만세 시위를 전개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이 우리 교과서 192쪽에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학습지에 넣어놓은 사료거든요. 그래서 60만세 운동의 성격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건데, 보면 당시 경문을 보면 형제여 자매여 속히 나와서 일본 제국주의와 싸우자, 그리하여 완전한 독립을 회복하자, 조선의 독립 만세라고 외치면서, 이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당시 조선 학생들이 느꼈던 60만세 운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되겠죠. 조선은 조선이다. 일본 상품을 배척하자. 학교장은 조선인이어야 한다. 언론 집회 출판의 자유를 달라.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라. 소속관을 이동하지 말라. 그러면 노동운동이나 소작쟁이와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고,
교육과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고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문제가 뭐였냐면 60만세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학습지와 교과서에 나와 있고 대답을 하면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제 식민지 수탈 정책, 이거 다 수탈하는 거잖아요. 정책에 대한 반발과 그리고 식민지 차별교육, 학교장을 조선인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일본인이 학교장일 경우에는 식민지 차별교육을 했다는 거죠. 식민지 차별교육에 대한 반발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점도 중요하지만 60만세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의예요. 자, 이 60만세 운동은 3.1 운동만큼 크게 열어지진 않았지만 중요한 두 가지 의의를 가져오게 돼요. 첫 번째 의의는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대를 하게 되는 계기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준비를 하면서 천도교 세력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민족주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같이 준비하면서 힘을 합해야 된다는 생각도 했고 특히 일제의 사전 발각에 훨씬 더 큰 피해를 받았던 쪽이 사회주의 세력이었는데 사회주의 세력이 보다 공식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 세력과의 손을 맞잡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던 거죠. 그래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손을 잡는 단체, 민족유일당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 바로 신간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의의는 학생들이 민족운동의 주체로서 역량을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3.1 운동 때도 그렇지만 이제는 학생들이 민족운동의 주인공으로서, 주체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중요한 의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학습지에 들어가 있는 자료 또 한번 보겠습니다. 60만세 시민은 어떻게 민족 단결의 토대가 되었을까? 60만세 운동은 일제치하에 조선공산당이 전개한 가장 대표적인 대중운동이었다. 권오솔이라는 공산주의자는 순종의 장례식을 이용하여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연합하여 3.1 운동과 같은 거적적인 민족운동을 전개하기로 계획하였는데 실무 준비를 착수한 권오솔은 천도교 청년동맹과 함께 경문을 인쇄하고 지방과의 연락을 유지하였다. 전국 58개 도시의 연락망을 만들고 조선학생 과학연구회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조직하여 유인물 살포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전의 계획이 일본 경찰에 발각되어 권오솔을 비롯한 지도부 인사들이 체포되었고 그러나 학생들의 계획은 발각되지 않았고 만세 시위는 일본군과 경찰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학생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래서 60만세 운동은 준비 과정에서 사회주의 세력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 연대하여 민족협동전선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의가 나오고 두 번째, 항일민족운동의 주체임을 자각한 학생들이 주도했다라는 두 번째 특징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자, 60만세 운동 이러한 지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관회, 항일민족협동전선을 이루다. 신관회는 주로 뭐랑 헷갈리냐면 1907년에 만들어진 애국개몽운동단체 신민회랑 헷갈리기 쉬워요. 근데 신민회는 애국개몽운동단체고 만들어진 시점은 1907년이고 반면에 신간회는 1927년에 창립한 민족협동전선. 우리가 사상 이념에 따라 나누지 말고 민족주의든 사회주의든 일본에 맞서 싸우는 독립을 준비하기 위해선 힘을 합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단체고 1920년대 단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체입니다. 하필이면 이름이 신민회랑 비슷하기 때문에 보통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이렇게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같이 신간회가 문제면 오답에 신민회를, 신민회가 문제면 오답에 신간회를 넣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러한 점을 좀 주목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신간회가 창립한 배경을 보면 국내에서는 민족주의 세력 일부가 자치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대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라고 했죠. 스스로 자치론자라고 주장하자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 야 너네는 일본이랑 타협하잖아.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라고 비판했고 현재 우리는 이들을 타협적 민족주의도 아니고 그냥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민족운동의 자체가 굉장히 힘이 약해집니다. 하나의 세력이었는데 두 개로 쪼개진 거니까요.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로. 그래서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 앞서 봤던 60만세 운동도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국외적으로는 중국의 제1차 국공합작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 전에 배웠잖아요. 교과서 때 어디서 배웠을까? 176쪽에서 나왔었죠. 176쪽에서 1924년에 제1차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을 하게 돼요. 공산당은 사회주의 계열, 국민당은 민족주의 계열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합쳐진 것은 당시 코민테르는 뭐냐면 제3 인터내셔널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거는 뭐라고도 할 수 있냐면 국제 공산당회의 공산당 자체는 공산주의 자체는 국가주의를 넘어서려고 해요. 국가에 한정짓지 않고 세계적인 틀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회의가 코민테른이었고 코민테른에서는 원래 사회주의는 이렇게 말하면 좀 길어지나? 사회주의는 원하는 게 뭐냐면 공산주의가 원하는 건 계급투쟁이에요. 계급투쟁.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프롤레타리아들, 보통 무산자 계급이라고도 하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 무산자 계급이 누구랑 맞서 싸우는 거냐면 자본가 계급과 맞서 싸우자라는 것이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 당시 공산주의는 요 계급 투쟁도 중요한데 문제는 아예 나라 자체가 다른 나라에게 억압을 받고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 제국주의 국가가 힘이 없는 나라를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로 만들어 놓는 경우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힘겨운 약소 민족들은 계급 투쟁보다는 먼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제국주의 국가와 싸우는 게 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합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코민테른의 결과예요. 코민테른이 민족 통일 정선을 강조하는 가운데 중국에서 제1차 국공합작이 일어났고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중국에서도 민족 유일당 운동 우리 만주에서 독립운동 하는데 세 개의 단체로 흩어져 있어 3부 다음 단원 나오게 될 거예요. 3부 하나로 합하자라고 하는 민족 유일당 운동이 만주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벌어져야겠죠. 그래서 이미 1926년에는 일부 사회주의 세력과 일부 민족주의 세력이 연합한 조선 민회라는 단체가 먼저 만들어지기도 했고 그러던 중에 사회주의 단체였던 정우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이 바로 학습지에 있는 이 선언이에요. 조선일보 1926년 11월 17일자에 실려 있는데 정우회가 선언을 한 겁니다. 정우회가 먼저 우리 운동은 자체가 보다 더 계급적, 대중적, 의식적, 정치 형태로 비약할 전환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오타네요. 오타. 민족주의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것이 타락하는 형태로 출현하지 않는 한 타락한 형태? 예를 들면 타협적 민족주의, 자치론 같은 거죠. 타락하는 형태로 출현하지 아니하는 것에 하나여 타락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제휴하자. 바로 힘을 합하자라고 정우회에서 선언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의 제휴를 주장했다. 그 결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 간의 민족 협동 전선의 결과 만들어진 단체가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라는 거죠. 이미 여러 번 이름 나왔던 이상재가 회장이고 언제 이름 나왔냐면 밀릭대학 설립운동할 때 그 이상재고 부회장으로 홍명희를 선출했습니다. 홍명희 수업 시간에 말을 안 한 반도 있을까? 조선의 3대 천재라고 해서 이광수, 최남선, 홍명희 할 때 그 홍명희예요. 선출했고 조직의 강령으로는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각성, 민족의 단결, 그리고 기회주의 배격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역시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요. 교과서에도 193쪽에도 실려 있고 학습지에도 요 신간의 강령을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시 신문 실제 신문 기사예요. 민족주의로 발기된 신간회 강령 발표라고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써 있거든요. 하나 우리는 저인데 너무 흐릿해서 요겁니다. 요거 신간의 강령이에요. 앞서 봤듯이 정치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정치 경제적 각성하자. 단결하자. 비타협적 민족주의면 어떻고 사회주의면 어떠냐? 문제는 이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특징이 기회주의는 일체 부인한다. 그래서 기회주의를 굉장히 싫어하고 있죠. 신간회는 일제 강점기 최대 민족운동 단체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결성한 민족협동전선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기회주의는 누구냐? 기회주의는 타협적 민족주의죠. 민족주의 세력 중에서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운동을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 누구? 자치운동하자고? 자치론자라고도 했고 또는 일본의 타협을 외쳤기 때문에 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얘기도 있고 또는 친일파잖아 이거. 그래서 진일매 공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들을 일체 부인한다는 것이 신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신간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1920년대 벌어지는 20년대 후반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다 신간회랑 연관이 돼 있어요. 전국적으로 최대 140여 개의 지회가 만들어졌고 4만여 명의 회원이 있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민족운동단체 중에 최대 규모의 합법적 민족운동단체입니다. 앞서 얘기했잖아요. 사회주의 세력이 야 이거 뭔가 합법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드러내놓고 활동하기 위해서 민족주의 세력과 연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단체고 강연회, 연설회 등을 막 개최해가지고 민중을 깨우치게 하거나 계몽하거나 일제의 통치 정책을 비판하는 역할을 했고 각종 사회운동을 지원하고 단체 설립하고 독립군 지원하고 수재민 구호 활동도 진행했는데 무엇보다 신간회에 활동하면 실제로 나중에 일제의 탄압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이 활동에 참여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다음 나오게 될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느껴서 민중대회를 개최했던 것이 바로 신간회와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연결 지점이에요. 그래서 처음 수업 시작할 때 얘기했죠.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신간회가 만들어졌고 신간회의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활동이 이거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한 거라고요. 꼭 기억하시고 이 때문에 일제는 민중대회를 하지 못하게 허가하지 않았고 불허했고 신간회 지도부를 검거하면서 신간회가 급격히 몰락해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신간회 지도부들이 막 일제한테 체포가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신간회 집행부를 구성을 해요. 문제는 이러한 새로운 신간회 집행부가 일제에 좀 타협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세력이 반발을 하게 됐고 거기다가 전 세계적인 흐름도 좀 달라졌어요. 우리 전에 봤지만 제1차 국공합작을 이끌었던 사람은 1924년 제1차 국공합작을 이끌었던 사람은 중국의 순원이었는데 순원이 바로 죽었어요. 순원이 죽고 국민당을 이끄는 사람이 장제스였는데 장제스는 중국의 많은 문제가 다 군인 세력 때문이다. 군벌들이 중국 각 지역을 쪼개서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벌을 없애버리겠어. 그래서 1926년부터 북벌을 떠납니다. 남쪽에서 광저우 지방에서 북으로 올라가면서 군벌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제거를 하는데 그 과정 중에 장제스가 금전적인 혜택을 보기 위해 자본가들과 손을 맞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자본가들이 원했던 가장 대표적인 건 공산당이랑 헤어져라 라고 해서 장제스가 북벌 와중인 1927년에 공산당을 공격을 하거든요. 같이 지금 힘을 합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제1차 국공합작이 결렬이 됐고 이런 결렬까지 되니까 코민텔은 아까
국제공산당 회의라고 했어요. 코미니트랜은 역시 중요한 거는 계급 투쟁이다. 저 자본가들 믿을 게 못 된다. 라고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영향을 미쳐서 민족협동전선 대신에 직접적인 사회주의자들이 민중 지도를 하기로 계획을 바꾸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신간회가 문제다. 그래서 신간회를 없애자. 근데 없애는 게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특별한 말을 써요. 신간회만 들어가 있는 말인데 여기 위에도 써있지만 해소라는 말을 씁니다. 해소. 시간의 해소를 내세웠던 잡지 표지고 당시 삼천리라는 잡지에 1931년 4월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 뭐라고 하냐면 본 지회는 부르짖는다. 신간의 해소는 사실 해체예요. 해체랑 같은 비슷한 말인데 해체는 산산조각 나는 건데 해소는 깊이 들어가서 뭐 서로의 경계를 나눈다 뭐 이런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해소라고 나오지만 사실상 해체라고 해석해도 크게 의미의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해소투쟁의 전개는 우익 민족주의자의 정체 폭로에 노농주체의 강대화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우익 민족주의자의 정체는 이상의 우리 해소 이론에 의해 폭로되었으리라 믿는다. 신간에는 영도권이 소부르주아에 있으니 소부르주아 집단이다. 그러니까 지금 신간의 새로운 집행부가 민족주의 계열들이 집행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들이 일제 타협적인 자세를 지낸다. 이들은 역시 부르주아 자본가 계급이다. 그러니 계급적 영도권에 의해 프롤레타리아 무산자 계급의 투쟁력 성장에 현재 신간에는 장애물이다. 신간회를 없애자. 그래서 1931년에 해소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신간회는 불과 1927년에 만들어져서 1931년에 해소가 되었지만 1920년대 후반부터 초반까지 국내에서 일어났던 많은 상당수의 운동들이 다 신간회랑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는 마지막 부분.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광주가 역사 속에서 가장 뚜렷하게 주목을 받고 광주라는 명칭으로 나타난 사건이 5.18 민주화 운동 때 광주와 또 하나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광주가 나타나는데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에요. 학생들이 항일 투쟁에 앞장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배경은 60만세 운동 이후에 학생의 항일 의식이 고양됐습니다. 그러니까 60만세 운동의 특징이 뭐냐면 학생들이 민족운동의 주체가 완전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독서회와 같은 책을 같이 읽는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그냥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래서 일제의 지배가 문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활동이었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비밀결사 조직이 있고 여기다가 식민지 교육을 반대하고 학생 자치,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요구하면서 동맹 휴학 투쟁을 하는 등 학생들의 의식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거예요.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일제의 식민 지배가 문제다라고 하는. 자 이제 뭔가 터트릴 계기만 있으면 터질만 했는데 계기가 발생합니다. 과정. 광주에서 한일 학생간에 충돌이 일어났고 일제의 한국 학생이 탄압이 나타납니다. 자, 그걸 보여주기 위한 자료가 이겁니다. 빵. 네. 때는 1929년 나주역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는데 박기옥이라는 여학생과 이광춘이라는 여학생이 기차를 타고 광주로 학교를 통학하는 사이였어요. 근데 기차 안에서 일본인 학생들이 이 두 여학생을 머리 댕기를 막 끌어당기고 희롱과 괴롭힘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때 이 모습을 누가 보냐면 박기옥의 사촌 동생이었던 박준채라는 여학생이 보게 됐고 박준채가 기분이 나빠요. 당시 박준채의 증언을 보면 이래 보였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비하하기 위해서 조센징이라고 하는데 센징이라는 얼마나 우리 민족을 모욕하는 말인가. 평소 나는 어린 마음에도 앙심을 품고 있었다. 였고 결국 박준채와 일본인 학생의 싸움이 시작됐는데 그 싸움은 결과적으로는 한국인 학생 대 일본인 학생의 패싸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큰 싸움은 신문에도 실렸어요. 당시 이 동아일보인가? 동아일보 같네요. 동아일보 기사인데 뭐라고 써냐면
광주 고보, 광주 고등보통학교와 광주 중학생 충돌 사건. 그러니까 광주 보고는 지금 한국인 학생들이 다니고 있던 학교고, 광주 중학은 일본인 학생들이 다니고 있던 학교예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밀립대학 설립운동할 때 일본이 뭐 조선은 여기까지 배우면 고등교육이지라고 해서 지금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이름에 고등보통학교라고 이름 붙여놓고, 똑같은 나이대에 다니는 일본인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는 중학교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놨는데 싸운 거예요. 그래서 전남 경찰 총동원이 됐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문제는 누가 잘못했는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한국인 학생의 잘못이라고 모함을 하여 이 학생들을 신문 기사도 그렇게 한국인 학생 잘못이라고 나오고, 경찰들도 한국인 학생의 잘못으로 몰아가자 결국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신문 기사를 오보낸 윤전기를, 신문사를 공격하고 이 학생들이 검거가 돼서 체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사건이 커지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 박준채 학생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박준채 학생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2001년에 돌아가셨는데 계속 광주에 사셨나 봐요. 빨간 점 생겼네. 지워드리고 싶은데 지워드릴 방법이 없네요. 그냥 둘게요. 고 박준채님의 양력이라고 해서 1914년 전남 나주 출생이고 2001년 전남 광주에서 돌아가셨고요. 학력을 보면 광주 고보를 다니다가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계기가 돼서 결국 퇴학이 돼요. 그래서 학교를 옮깁니다. 서울로 전학을 가서 양정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와세다 대학을 나온 다음에 해방을 맞이하고 살다가 나중에는 조선대 학장님까지 할 거예요. 조선대학교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에요. 200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역사 속의 인물과 함께 살았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발단은 한인 학생 간 충돌이었고 일제의 한국 학생 탄압에 의해서 광주 학생이 조직적으로 항일 시위를 벌이면서 내용 뭐였냐면 민족 차별을 그만해라, 식민지 노예 교육 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하면서 하게 됐는데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퍼져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동맹 휴학을 하고 학생뿐만 아니라 시민과 노동자도 농민도 가세하면서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 운동이 되었다는 것이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일어났던 가장 대표적인 민족 운동, 첫 번째 3.1운동, 두 번째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자료를 또 하나 넣어놨죠. 학습지에 보면 이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당시 경문. 자, 뭐라고 하셨냐면 학생 대중화 걸기하자, 검거자를. 지금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처음 일본 학생들과 패싸움 때문에 검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탈환하자, 석방하라, 교내에 경찰권 침입을 절대 반대하자, 교우의 자치권을 획득하자, 직원의 생도 대표자를 참석시켜라,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를 확립시켜라와 같은 뭔가 의식이 깨우쳐져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일제의 식민 지배와 민족 차별에 맞선 일어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1929년 광주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1926년에 60만세 운동이, 1927년에 신간회가 만들어졌고 1929년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시작되었으나 이후 전국으로 확대되어 이듬해 3월 말까지 1930년까지 약 5개월간 전국 초중고 320개 학교 5만 4천여 명이 참여한 전국적 투쟁으로 발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국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실형을 받고 퇴학 또는 정학을 당한 학생들이 수천 명이 되었다. 이에 광복 후의 정부는 광주에서 시위가 처음 발생했던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정하였는데 현재는 명칭을 바꿨어요. 지금은 학생의 날이 아니라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로 11월 3일이 기념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달력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11월 3일에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한 기념일이 된 것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깜빡하고 이게 사진 안 넣었는데, 그래서 그 운동이 시작된 학교가 광주 고등보통학교라고 있는데, 이 광주 고등보통학교 현재 광주 제1고거든요. 광주 제1고등학교 교내에 가보면 광주 학생 항일운동 기념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194초까지 내용이 다 봤고요. 오늘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등교에서 얼굴로 보고 만납시다. 일단 시험 잘 보시고요. 안녕.